박장우 부장님, 네. 예, 본 의원이 어제도 질의했었지만 우리 사장님 후보자께서 지원시 제출한 경영계획서 이제 특히 중요한 수신료 징수 체계 안정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분리고지 이후 수신료 미납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수신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법으로 제시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KBS 수신료의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우리 노정면 의원의 서면 질의를 통해서 묻는 답변을 들어보니 거기에서는 공정 업무 수행의 편견 또는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 우리 청문회에서의 저와 많은 의원들의 질의에 있어서도 관련된 법적 보장 수신료에 KBS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그래도 우리 KBS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 상황에서 취임할 예정으로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BS 구성원과 시청자 그리고 이런 것이 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사의 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 보니까 우리 사장 면접 시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신료 관련돼서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 그렇게 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방송법 현재 64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만이 TV 수신료 납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즉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송법 개정 등을 포함한 수신료의 법적 보장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수신료 안정화가 KBS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수신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거에 협의에 동참해서 따를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본 의원이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박민 사장도 작년만 해도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얘기했다가 올해 똑같은 법률이 20대 국회에 발의했음에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물었을 때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KBS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국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어 제2명도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신료의 법적 보장 없이 어떻게 수준이 안정적 확보가 가능합니까? 박민 사장님이 했던 구조조정도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 분리징수의 또 다른 비용을 이중 비용을 낭비하는 이러한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분리징수를 원했던 그 선택이 잘못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KBS 구성원이고 그 대표자인 후보자께서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KBS 구성원들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을 설득하셔야지 국회 잘 논의해 주시면 이거는 책임을 방기한 행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정 후보자에 대한 KBS 내부에서의 기대가 적지 않은가. 제가 굳이 몇 프로의 반대 여론 이런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임명되신다면 이거는 구성원을 위해서 또 우리 KBS 공영방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 지원서 관련해서 좀 살펴봤어요. 현재 박민 사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경쟁했었던 박민 사장의 경우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지난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영계획서 작성에 KBS 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자, PPT 띄워주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박장범 후보의 경영계획서 10대 핵심 전략이고 그 전께 이제 박민 사장님이 직원을 통해서 제출한 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계획서입니다. 내용이 매우 거의 90% 키워드는 거의 똑같고요.
한 가지 빼놓고 다음 페이지 한번 그렇죠. 10가지 10대 전략 중에서 9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KBS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유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카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박민 사장님의 체제는 KBS 구성원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심지어 이사회에서도 완벽하게 재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 계획서 차원만 봤을 때는 박장범 후보자가 왜 KBS 사장이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회는 경영계획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경호했었던 후보자에 대한 보훈 인사라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박정우 부장님은 경영계획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참고하는 게 우리 박민 사장님 자료랑 무슨 공통된 자료가 있나요? KBS 경영계획하고는 그래도 꽤 차이가 있던데. 제가 이제 박민 사장 지원서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내기 먼저 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경쟁이니까요. 근데 네. 참 의아하죠. 참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요. KBS 이사회에서 해마다 이 경영 백서를 네. 출간하는데요. 네. 저는 그거 자료를 가장 많이 그러면 참고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경영백서에 나오는 주요한 카테고리들을 그냥 똑같이 내용을 하지 않나. 과연 우리 KBS 수장을 뽑는 데 있어서 경영계획서가 과연 KBS 이사회의 사장 선임의 가장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서뿐만 아니라 KBS 사장으로서 임기를 순진하게 수행하려면 총체적 위기에 KBS를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모두 반에 다시 제가 또 질문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어요. 그저 정답만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KBS의 위기를 과연 박장범 후보자 리더십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음 PPT 보십시오. 게다가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사회 면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면서 정책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박장범 후보자는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시 뉴스 앵커로 재직할 당시 정치적 편향으로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3차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12개의 분야, 인권, 장애인, 학부모, 소비자, 언론, 경제, 문화, 과학기술, 법률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추천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공적 기구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3차례나 문제를 지적받았던 분이시고 또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도 우리 박 후보자의 정책 편향 관련 논란으로 무려 50억 건의 문제 제기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50억 건 중에 45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업지 대담 이 건의 직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후보자께서 KBS의 위기 상황에서 사내 통합과 공정한 인사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KBS 위기를 구하겠다고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앞으로도 좀 우리 이거 글을 읽으면서 우리 후보자께 다시 한번 이 인사청문회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용 본인 쓰셨을 때가 잘 아실 거예요. 그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제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동시에 데스크 기능도 강화하겠다. 공정성과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엄격히 문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방식으로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치 권력에게 비판적이고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올리려고 하는 현재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편향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편향 논란을 감안하시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약속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실무자들을 옥죄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옥죄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실무자라고 하면은 평기자, 평PD. 하지만 책임자는 또 이제 팀장과 부장, 데스킹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둘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좋은 기사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소통을 잘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게이트키핑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서 오보를 막는 일이 KBS 전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책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방송이 나간 후에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해서 오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오보라는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해서 최대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와 책임자가 소통을 잘하고 저기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너무 했는지, 깁니다. 박민규 의원. 그런 아니 이 역- 문제 매우 중요해서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무조건 문책하지는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만 아니라 과연 공정한 방송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30초면 될 답변을 길게 늘려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정원 위원님.